패티시 클럽이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강남이나 뭐 홍대나 뭐 숙대에 있는 쪽, 용산 쪽 이런 데 패티시 클럽에 가면 제 여자친구는 욕 패티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랑 관계 도중 욕해줘라고 해서 당황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아무 욕이나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욕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아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흔히 뱉는 욕들을 하다가 상황을 망친 적도 있고, 다른 날엔 저 나름 조사한 욕을 했다가 진짜 욕을 들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또 더 센 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배운 욕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성질을 내며 그녀가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고문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저는 그녀와 헤어질 판이라 속상합니다. 저의 패티시 로망은 노팬티의 스타킹이고, 어떤 친구는 속옷이라 하고 다른 친구는 서울 여자의 스님소리라고 하는데, 교수님, 패티시는 변태일까요? 왜 이런 성적 로망이 형성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주제는 들으신 것처럼 그 여자친구의 패티시라고 하는, 욕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네요. 이제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왜 관계 중에 욕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막 욕하는 걸 들으면서 관계를 맺으면 좀 더 흥분이 되는지 욕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욕을 잘 안 하고 실제로 왜 욕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난처할 수 있어요. 지금 상담을 해오신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욕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욕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흥분하는 건 뭐 나도 좋으니까 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색할 거고 욕도 생각 안 날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왜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욕을 하는데, 그 욕 생각하다가 관계를 망칠 때도 있고, 혹은 또 지난번처럼 아주 심한 욕을 했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확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정말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느닷없이 관계를 하는데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정말 싹이 식어버렸는데 너무 불쾌해갖고 그 사람은 막 점점 더 업이 돼갖고 막 성관계를 해서 아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될까요? 솔루션이라고 하면,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여자친구가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상시에 막 욕을 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관계 시에만 어떤 자기의 흥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면 좀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관계 시에만 우리 둘이 하는 어떤 놀이 같은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욕을 하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욕을 하면서 내가 오염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 여자친구랑 좀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 욕을 하면 관계를 할 때 갑자기 내가 싸늘해져 버려. 그리고 내 기분이 아주 싸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굉장히 불쾌해. 그런데도 꼭 욕을 들어야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담자께서 말하신 이거는 패티시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가 나한테 욕을 안 하면 난 흥분이 잘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패티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런데 이거는 좀 성적 환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요즘 여러분들은 굉장히 패티시라는 말을 흔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콜릿에 패티시가 있어, 막 이렇게 그냥 흔하게 쓰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이 패티시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부적이었다고 그래요. 부적, 주술적인 어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 등에 집착하는 것, 특히 성적으로 말할 때는 몸의 한 부분이나 행동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걸 패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패티시즘
혹은 이상 성행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없으면 왜 지장을 좀 받아야만 이걸 이상 성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이 내담자가 물어보신 것처럼 변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요즘 성학에서는 변태니 정상이니 하는 말은 쓰지 않아요. 정말 심한 이상 성행동도 정상의 가장 끝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심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병도 뭐 STD가 아니라 디지즈가 아니라 인펙션이라고 얘기하는 감염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적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옛날에는 성기능 장애 이렇게 디스오더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difficulties 이렇게 얘기해 갖고 성적인 어려움을 좀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에 있어서 좀 강박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패티시는요, 패티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금기를 이렇게 어김으로써 흥분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 도덕적이고 굉장히 체면을 지켜야 하고 품위를 지켜야 되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에 좀 이렇게 억압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탈하는 어떤 흥분, 즐거움, 뭔가를 이렇게 깨부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금기를 어기는 것에 흥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성적 환상과 패티시가 좀 이렇게 혼용돼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정말 그렇게 의존적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패티시가 생기는 거는요, 신체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겨드랑이 냄새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어떤 모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는 그 여자의 정수리 냄새가 너무너무 막 나를 흥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대요. 혹은 뭐 쇄골이라든지 이렇게 성기가 아닌 몸의 부분에 흥분하는 것 이런 것도 패티시죠. 그러니까 집착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나의 친구는 속옷에 굉장히 흥분한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복 입은 거 혹은 제복 입은 거, 혹은 또 속옷 입은 거, 양말, 구두, 하이힐이겠죠, 주로. 혹은 뭐 발이 보이는 샌들 같은 거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킹에 흥분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센터에서 이 상담을 해줄 때는, 그때는 그 전화 상담으로 그 청소년들이 뭐 아주 많은 레퍼토리가 그 망사 스타킹, 뭐 혹은 왜 가죽 치마, 뭐 혹은 뭐 표본 무늬의 뭐 무슨 브라우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패티시가 배설물 패티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변이나 소변 그래갖고 아마 여러분들 뭐 골든 샤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오줌에 이렇게 막 흥분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오줌을 싸주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거나 이럴 때 막 흥분을 느끼는 것도 있고, 혹은 기저귀, 뭐 생리대, 그리고 말의 패티시가 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해달라고 하고 욕에 집착하고 욕을 좀 세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패티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패티시는 그 발 패티시가 굉장히 많아요. 발냄새 맡는 거, 발 만지는 거, 그리고 막 발가락 빨아주는 거, 또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그 외국의 성학자인 어떤 여자 박사도, 그 여자 박사는 우리나라에 와갖고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자기는 발가락을 막 빨아주면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래서 남편한테 발가락을 빨아달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성적 부위로 발을 인식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보수적인 지방이나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여자들이 맨발로 다니지 못하게 하거든요. 양말 신어라. 왜 맨발을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냐. 실제로 발을 보거나 성기를 볼 때 뇌 반응이 비슷하대요. 참 재밌죠. 냄새 나는 양말이나 신발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신었던 신발을 사고 팔기도 한대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전족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왜 그 여자들의 발을 칭칭칭칭 동여매했던 발이 들어갔던 그 신발, 삼촌금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신발에서는 물론 뭐 거의 귀부인들이 신었던 신발이니까 향내가 났을지 모르지만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절에 한량들은 거기다 술을 부어서 먹는 거를 풍류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그 사람의 영화를 보다 보면 발 관련한 샷이 꼭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은 발에 어떤 패티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마광수 선생님도 매니큐어를 칠한 긴 여자의 손톱이라든지 까만 긴 생머리에 그 패티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티시에 집착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점점 더해질 수 있어요. 더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사실은 그것에 왜 의존되지 않도록 그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패티시 클럽이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강남이나 홍대나 숙대에 있는 쪽, 용산 쪽 이런 데 패티시 클럽에 가면 막 제복을 입은 여자를 원하면 간호사 옷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이런 제복을 입고 여자가 나와서 같이 술을 마셔준다든지 성적 농담을 한다든지 역할극 같은 그런 것들도 하는 패티시 클럽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15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자극은 점점 강해져야 자극이 되지, 계속 익숙해지면 아무리 강한 자극도 권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물론 즐겁고 좀 이렇게 뭔가 평소의 상태에서 일탈되기 위해서, 그런 감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섹스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관계를 깨고 나의 정신 상태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족으로 붙이면, 성적 판타지. 지금 어떤 친구는 속옷에 패티시가 있고, 어떤 친구는 서울 여자의 신음소리,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 패티시는 노팬티에 스타킹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거는 패티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얘기했죠. 패티시라고 하면 그게 아니면 흥분이 잘 안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여자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면 성적 환상, 성적 판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는 좀 왜 이게 이뤄질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스릴이 있는, 들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더욱 흥분이 된다면, 여자들의 그 판타지에는 좀 강압적인 섹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욕해줘가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강압적인 섹스를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판타지와 남자의 판타지는 좀 다릅니다. 그 판타지가 너무 충격적인 경우에는 상대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